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90을 가져왔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중고차 가격은 3,750만원입니다 19년식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강가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600만원 강가가 됐다 보니까 70% 정도 강가가 진행이 된 거죠. 실제로 G90 20년식과 G80 20년식의 모델의 그 중고차 가격을 비교를 하면 G90이 더 저렴한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웃기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몇 가지 이유는 있죠. G80 같은 경우에는 20년식이면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고, 얘는 이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원래 이제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제일 빨라요. 아무래도 차 사이즈가 5m가 이제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운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동차세도 비싸고요, 유류비도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또 부품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높게 산정이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다 통합을 해보면 끌고 다니기 부담스럽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액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강가가 엄청나게 많이 된 이 G90 모델을 어떤 매력이 있는지,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부터 볼까요? 이 당시에 이제 이 G90이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얘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시트가 나를 반겨주죠. 이런 기능은 기본이다. 시트도 봐봐, 퀼팅 들어간 나파가죽 시트가 딱 들어가고, 도어 트림 내장재로 나파가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당연히 리어루드입니다. 천장도 스웨이드 내장재가 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듀얼 모니터, 또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 통풍 시트, 또 이런 글래스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옵션들이 이제 프레스티지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프레스티지는 워낙 신차가가 비싸서 매물이 많이 없기는 해요. 프리미엄 럭셔리, 이제 중간 등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고 중고차 매물도 많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 정도만 사도 충분하긴 해요. 프리미엄 럭셔리에 들어간 옵션을 보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부터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많이들 쓰시는 어라운드 뷰,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 후측방 모니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문을 닫을 때도 이런 거 들어가 있어야죠.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옵션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3,000만원대에 G80을 사면 이 정도 옵션 절대 못 누리거든요. 옵션으로 봤을 땐 좀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차를 샀을 때 이런 대형차들은 강가가 너무 많이 돼서 손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신차 출고하고 나서 얘가 막 1년에 2,000만원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700인데 뭐 2,000씩 강가가 될 수가 없잖아. 2년 뒤면 공짜인데 돈 받아야 되는데, 이미 강가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강가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엔진 라인업은 3.3, 3.8, 이제 5.0 타우 엔진까지도 이 모델에는 적용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까? 뭐 제 추천은 솔직히 5.0 마음은 사고 싶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6기통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고장률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6기통 라인업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는 지금 3.3 터보거든요. 3.3 터보가 3.8보다 출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또 트윈 터보가 들어갔다 보니까 370마력에 50토크가 넘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얘가 3.3이 좋은 게 이 G70이랑 스팅어 요런 차량에 들어간 엔진은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고장이 훨씬 덜 나요. 왜 그러냐면 G70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좁은 곳에 이 큰 엔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작업성도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G90은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잖아. 이게 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터보가 들어간 차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뭐 3.8이 주력으로 오래 팔린 엔진이다 보니까 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높은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3.3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나 무난하게 좀 내구성 좋게 오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8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뭐 K9도 그렇고 제네시스 G80, G90 다 마찬가지 6기통 모델들은 앞쪽에 체인 커버에서 이제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헤드랑 블록 사이에서 누유가 생기면 좀 수리비가 큰데, 헤드 누유는 엄청 줄줄 새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 하지만 이제 미세 누유가 좀 이제 생기면서 이거 손 봐야 되는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수리비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헤드 누유는 꼭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 커버는 제 10대 중에 막 3-4대는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수리비가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인 커버도 잘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내가 다 봐주잖아.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서 사실 이런 플래그십 세단들의 가장 스트레스 중 하나인 에어서스가 터지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를 사도 이제 하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비교적 많지 않은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어서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감이 너무 못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하면서 G90의 승차감은 과연 어떤지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둥두둥둥 해서 이제 시동이 걸리거든요. 6기통 엔진의 이제 시동 사운드는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편안하고 RPM이 지금 1 이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도 엔진의 소음이 안 넘어온다는 아니에요. 엔진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게 충분히 느껴질 정도의 느낌은 나지만 막 거슬릴 정도로 진동 전혀 없고요.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정말 많이 억제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얘는 마운트를 한번 갈았나? 진짜 진동으로만 보면 S클래스보다 진동이 더 없어요. 초기 시동에 S클래스가 좀 진동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얘는 지금 12만 킬로 주행을 했는데도 떨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형차 이하로 뭐 소형이나 준중형이나 이제 차를 보면 실내에서 잡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플라스틱 부품을 많이 쓰면 당연히 마찰이 생기면서 잡소리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가죽이 워낙 많잖아. 그리고 내장재가 엄청나게 이제 흡음재나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실내에서 잡음도 전혀 없습니다. 잡음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도 좀 예민한 편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대형차는 진짜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잡음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고질병 말씀 잠깐 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던 게, 후륜 기반의 8단 미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후륜 기반의 8단 미션을 사용하는 차들은 미션에 결함이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꼭 해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이게 미션은 좀 고질병인 것 같아. ZF 8단 미션 막 적용된 차들 보면 10만 킬로 안 되는데 고장나는 경우를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란 말이에요. 현대에서 이제 8단 미션은 좀 10만 정도가 되면 고장난 차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확실히 3.3 터보라서 악셀을 밟았을 때 아주 경쾌해요. 물론 이 400마력 되는 차에 엄청난 파워풀한 출력을 기대를 하셨다면 얘가 또 2톤이 넘다 보니까 막 엄청 빠르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 수 있는데, 이 정도 급의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타보신 분들은 이게 터보가 들어가니까 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PD님 놀랬잖아 지금. 손이 안 떨린다고.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일반 차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승차감을 보여줘요. 특히나 이 3.3 모델은 제네시스 어댑티브 이제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승차감을 내주고, 또 노면 소음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 등급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이제 딱 이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아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이 정도 덩치라서 되게 이제 반응이 느리거나 굼뜰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반응이 빠르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줘요. 요거는 K9에서도 이제 느꼈던 거기도 하죠. 뭔가 실제로 이제 타보서 핸들을 딱딱 만져보면 이게 대형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빠릅니다. 제가 3.8을 이제 리뷰를 많이 했었고, 3.8을 보통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너를 제대로 느껴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타는데, 이 3.3만의 매력이 확실하게 있네. RPM이 막 1000 초반에서도 토크가 확 느껴지니까 엄청 경쾌하게 느껴진다. 진짜 만족스럽네. 하나 지금 단점을 발견한 게, 유턴을 하면서 회전 반경은 크네. 지금 신형 G90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뒷바퀴가 움직여서 조향각 자체를 훨씬 더 좁게 만들어줘서 대형차를 몰지만 주차를 할 때도 그렇고 유턴을 할 때도 그렇고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 당시까지는 이제 운전 실력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제네시스를 실제로 이 차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제가 대신해서 타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